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유통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보니까 8년째 계속 선정이 되시는데요. 대단한,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박부의 리테일 레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박부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박 부장입니다. 박 부장. 박 부장을 이제 두 글자로. 예. 제가 부장 된 다음부터 부장이라고 하면 찾아오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 것 같아가지고서는 그런 걸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팀원들한테 박 부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박부라고 불러라.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상당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머니올라에서는 유통과 이제 화장품 분야는 처음 소개하는데요. 일단 상당수 시청자분들이 주린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네네. 우선 이 유통 섹터를 업종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업종별로 대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부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업형 유통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제외하고서 기업형 유통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형마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조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백화점이 이제 30조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가전 양판, 가전 양판이 있고요. 이제 롯데하이마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양판이라는 가전 양판. 그래서 이제 가전 제품, 네네네. 그래서 가전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가전 양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도 있죠. 홈쇼핑 온라인 유통에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TV 홈쇼핑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이 있죠. 2013년 이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유통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쪽이 지금 1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가장 큰 채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이 한 370조 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40%를 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면세점이 또 있습니다. 면세점이 코로나19 전에는 뭐 25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굉장히 컸죠. 한 10년 사이에 거의 뭐 15조 원 이상이 컸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바운드가 확대되고 중국이 소비 시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면세점 시장이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리테일하고는 조금 별개죠. 그거는 한국 소비가 아니고 내국인 소비는 한 20% 30%밖에 되지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인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좀 특이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또 슈퍼마켓. 그래서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롯데 슈퍼라든지 에브리데이라든지 뭐 그런 데들이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 규모가 또 상당히 되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은 어디 들어가요? 편의점이 또 있구나 참. 편의점은 지금 GS 리테일하고 이제 BJF 리테일이 탑 2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도 매출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가 되죠. 꽤 큽니다. 1, 2인 가구 확대되면서 사실 2013년 이후로 보게 되면 대형마트하고 슈퍼 채널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거든요.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런데 온라인 채널, 면세점 채널, 그리고 편의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가전 양판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넘어간 게 이제 가전 제품들이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은 가전 제품, PC 가전이 가장 온라인 침투율이 높아요. 50% 이상이 다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 양판 채널도 예전에 전자랜드 뭐 이런 거에서는 요즘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다 이제 구조조정이 된 거고 다 줄어들었는데. 큰 채널이 그래도 편의점 오프라인 가운데서는 1, 2인 가구 확대가 되면서 소량 구매, 간편 구매 이런 것들의 그 패턴이 변하게 되면서 이제 편의점은 많이 그래도 성장을 했죠.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가운데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근데 일단 분야별로 하나씩 가서 보면은 이제 제일 뭐 그래도 잘 아는 게 우리가 백화점이니까 백화점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정도부터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이 커지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쵸, 많이 현재 받았죠. 우리 백화점 그 업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소비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쿠션 같은 거 또 성행할 적에는 계속 반복 구매가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침투를 해갔죠.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매출의 50%가 이 의류하고 이 화장품들이거든요. 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화점 매출의 절반이 지금 막 꺾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백화점이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2016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백화점이. 그러다가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어차피 이게 백화점에서 계속 또 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제 뭐 온라인을 사는 것보다 직접 가서 좀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친구들하고 라운지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쇼핑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채널이 얼마만큼 이제 침투를 해가면 새로운 안장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백화점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2017년부터.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백화점이 그렇게 온라인 채널의 침투를 심하게 받지 않고 네. 명품 비중이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명품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 믹스가 변하고 이제 그런 온라인 채널 침투가 이제 온라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온라인 침투 영향을 좀 덜 받고 있고 네. 대신에 메이저 3사 네. 중심으로 시장 재편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아. 예전에 뭐 지방 백화점들, 대구 백화점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없어졌고 예. 얼마 전에 폐점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AK 애경 백화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이제 예. 위축되고 그래서 백화점 3사 기준으로 해서 다 재편이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유통업체가 이제 커지면서 백화점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화점 숫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백화점 3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건데 좀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어요. 이제 되게 실적은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건재한 네. 약간 좀 건재한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은 그 부동산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세계나 현대나 롯데나 최근에 좀 리츠로 좀 파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간에 부동산을 자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 더현대 등장으로 이 백화점 업계에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더현대는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사실 2015년, 14년 이후로 신규 점포가 별로 없었어요. 백화점 산업 전체적으로. 근데 최근에 한두 개씩 좀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신규 점포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현대백화점 자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 이번 이제 6월 달에 오픈하게 됩니다. 대전 신규 점포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도 새롭게 또 우리나라가 워낙 역동적이니까 새로 또 인구가 많이 모인 데도 있고, 그 도시화가 된 데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데 요충지로 하나씩 조금씩 신규 점포 뭐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지만은 이제 그런 요충지에 한두 개씩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현대가 규모가 되게 크죠. 근데 이제 가보시면은 재밌는 게 예전에 백화점에는 3개가 없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고, 이거 어디 나온 대사 같은데, 하여튼 백화점도 그렇습니다.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소파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말고 쇼핑만 하라는 건데 요즘 백화점은 이번에 더현대 가보시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공원에 와 있는 건지 폭포도 있어요. 폭포도 있고 정원도 있고 실내 정원도 있고 그렇게 앉을 데가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점포 간 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공항 지금 그 면세점에 온 건지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평효율이 나올까? 평효율이 나올까? 이 동일 면적당 매출이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점점 더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매출을 올리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지만은 중간 목표가 생겼거든요. 쉐어 오브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하도 이제 백화점에 안 오니까 또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 소비 패턴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게 되면은 이 여가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건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가계의 시간 배분이라는 게 노동하고 여가 두 개로 배분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는 예. 이제 이 고성장 시기에는 노동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게 되죠. 왜냐하면 1시간 더 일하게 되면 연봉도 팍팍 올라가고 승진도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노동 시간이 뭐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1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2등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는 계속 노동의 투여를 늘리는 겁니다. 예, 이게 효용이 좋으니까, 예.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예. 1시간 더 일해봤자 승진도 안 되고 예, 연봉도 안 올라요. 예. 예,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럼 1시간 더 일하느니 집에 가서 가족들과 윤택한 삶을 보내겠다. 예. 이런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말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는 캠핑 가는 이런 수요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양평이나 강원도로 이게 떠나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스타필드 같은 걸 하나 큰 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 예. 저희 스타필드에 오시게 되면 수영장도 있고 모든 전국에 있는 먹거리들, 맛집들 다 있고 하니까는 오셔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면서 양평 가는 그 중간에다 딱 이 엄청나게 큰 스타필드를 세워놓고서는 이제 고객들을 유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많이 백화점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판교 현대백화점 같은 데도 가보시게 되면 3층에 회전목마가 있어요. 네. 백화점에 무슨 회전목마가 있냐. 놀이공원 같이 만들었네요. 예. 거기 잔디밭도 쫙 깔려 있고 이거는 뭐 그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건데 백화점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우선 고객들의 시간을 잡아놓는다. 그래서 쉐어 오브 타임 이런 중간 목표가 하나 세워졌고 예. 더현대도 이제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죠. 예. 굉장히 그 편의 시설들을 갖다 많이 확충을 해놓고 예. 또 요즘은 이제 재밌는 게 맛집들을 많이 들이죠. 그렇죠. 맛집들. 예. 예. 백화점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백화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예전에 고성장 시기에는 이제 백화점 가면은 이제 다들 물건을 사잖아요. 예. 예. 사치형 소비 해가지고서는 뭐 물건을 옷을 많이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쇼핑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지하 식당칸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백화점 지하 식당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백화점에다가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고서 예. 거기에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백화점의 그 식당칸이 지하 식당칸이 수익이 제일 좋았어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예. 이건 뭐 고정 임대료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것보다 맛집을 더 선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지하 식당칸을 잘 꾸며야 돼요. 지하 식당칸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맛집들. 그래서 다 이제 뭐 부산에 가서 안동에 가서 전주에 가서 이게 지역의 유명한 맛집 주인들한테 가서 다 90도로 인사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료가 어떻겠어요? 엄청 싸겠죠. 예, 임대료 엄청 싸겠죠. 그러니까는 또 백화점 업체들이 수익 구조가 또 이제 나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말씀처럼 아까 이제 면세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면세점 보면은 뭐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은 뭐 보복 소비 비슷하게 해외여행 많이 가면서 면세점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들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힘든 시기를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면세점만큼 아마 그 주가하고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가하고
현재의 실적, 네.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게 차이가 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네. 하나투어가 이제 좀 비슷하고요. 하나투어 지금 뭐 실적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직원들은 여전히 집에 가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2019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접종률이 이제 높아지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은 다들 이제 마스크 벗고서 관중객들이 다 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디즈니랜드 다시 오픈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여행사에서는 괌 여행 상품 다시 또 런칭했다고 하고, 이 점점 더 뭔가 이제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때가 서서히 오는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는 어차피 선행하거든요. 예, 미래의 실적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은 그러면 어디가 좋아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해외여행 간다고 하게 되면은 뭐 하나투어, 그다음에 면세점 들릴 테니까 면세점. 근데 이제 이들 두 개 그 산업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 1, 2등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런가요? 1, 2등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여행사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일단 그 패키지 여행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호텔롭다고 호텔신라가 거의 우리나라 면세점의 70%를 잡고 있으니까 70% 이상, 70% 이상을 잡고 있으니까 실적 가시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그냥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고 해외 여행을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화장품이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A 회사가 좋아질지 B 회사가 좋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2020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한 1년치를 앞당겨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이제 투자 가치 평가를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적에도 이제 한 1년치 거를 당겨와요. 그 이상은 좀 너무 먼 얘기일 수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근데 면세점하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3년까지도 그냥 반영할 수 있어요. 뭐 자명하니까 좋아질 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이익을 나눈 게 이제 PR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죠. 뭐 30배, PR 30배, 뭐 40배 막 이렇게 되죠. 그래도 주가가 더 가는 이유가 뭐 2023년, 24년 실적까지 미리 당길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2분기는 뭐 정말 다들 소위 멘붕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오지 않고 다 공항은 셧다운되고 중국인들도 오지 않으니까 면세점 업체들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3, 4, 5월 달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6월 달부터 관세청에서 이러면 또 거기 면세점에서 고용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좀 줬고 거기는 상품을 국내에서 그냥 팔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리고 면세점 입장에서도 중국이 좀 일찍 돌아섰어요. 그 코로나19가 좀 일찍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좀 먼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있으니까는 그럼 거기에다가 원래는 와서 사가야 되는 거지만 그를 제3자 반출이라고 해가지고서 특별한 제도를 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다들 뭐 200억, 300억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실적이 계속 가는 거고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될 때 또 한 단계 또 실적이 레벨업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편의점 쪽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오프라인 매출 기준으로 해서 백화점을 이미 넘어섰고 대형마트도 뭐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 2인 가구 확대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그 가구 수는 우리나라가 1,600만 가구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크게 변하고 있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그 가구 수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3, 4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1, 2인 가구 비중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편의점이 워낙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소량 구매, 간편 구매, 그다음에 요즘 편의점들이 최신 그 트렌드를 따라가죠. 그래서 새로운 편스토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그 가게 그 소비자들 입장에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그 점포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택배도 뭐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우편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트래픽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담배값 인상이 컸어요. 그런가요? 2015년에 2015년 담배 가격이 더블로 상승을 했잖아요. 편의점의 매출의 40%가 담배인데 제가 그 애널리스트 생활 15년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제가 주가를 틀린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편의점은 엄청 틀렸어요 그때. 제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 소비량이 안 줄어든다고? 그거는 저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요량이 안 줄더라고요. Q가 안 줄어요. 그럼 P가 더블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그렇죠. 매출액이 뭐 40% 매출이 더블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편의점 매출이 40%씩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가맹점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편의점 사업으로 뛰어들었고, 그 BGF나 GS나 그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팽창을 했죠. 이제 편의점은 뭐 양대로 보면 아까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 두 개 있는데 이제 매출 규모는 GS가 지금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GS보다는 BGF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BGF는 순수 편의점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매출이나 이익이 다 편의점에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GS는 사실은 종합 유통업체에 비슷해요. 물론 편의점의 규모가 제일 크지만 거기에 슈퍼 사업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호텔 사업도 있죠. 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하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그 GS 리테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호텔, 그럼 작년에 호텔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빠진 거고. 그리고 그리고 슈퍼 사업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죠. GS 슈퍼가 이제 그 GS 리테일 거니까. 그리고 홈쇼핑하고 합병하게 돼요. 6월 말에. 그렇게 되면은 뭐 홈쇼핑까지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뭐 편의점 업체라고만 말하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편의점은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슈퍼는 또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에 투자하는 게 더 마음 편하죠. 그리고 매출의 규모하고 점포 수의 규모가 조금 더 차이가 있죠. BGF가 점포 수 측면에서는 1등이에요. 근데 매출 규모로는 GS 편의점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포당 매출이 GS가 조금 더 커요. 그 지방에 가보시게 되면 CU가 많을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CU가 이런 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유원지 이런 데 조금 더 많이 있고 GS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직영 점포나 위탁 점포가 좀 더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의 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매출하고 점포 수가 1, 2등이 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든 생각이 TSMC가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TSMC는 그냥 한 분야만 하고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갖고 하는 거하고 전문하는 그 차이겠죠. 그 유통 분야 일단 1분기 실적하고 지금 2분기 실적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분기하고 2분기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이제 1분기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작년 3월달, 4월달 뭐 백화점 그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은 1분기가 큰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2분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2019년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성장하는 게 전년도 기저효과라고 하죠. 전년도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막 이런 건데,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진짜 소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 대비해서도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10%를 능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5월 달도 그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소비가 좋아요. 정말 소비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컨슈머 담당이잖아요. 컨슈머 섹터 입장에서는 올해가 최고예요. 올해가. 왜냐하면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예. 네,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순수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정말 좋은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해외여행은 못 가요. 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통해서 1년간 해외에 지급하게 되는 돈이 한 30조 원이 됩니다. 네. 거기에 항공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하나투어 주가 보게 되면은 뭐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2019년보다 높으냐라고 하게 되면 여행 상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 하던 가격이 200만 원 하더라도 사람들이 갈 거다. 이런 거예요. 이 여행 상품은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뭐 저희 집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진짜 막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여전히 하나투어 직원들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해외 여행이 다시 이렇게 시작됐을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뭐 50조 원도 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 시장이 아까 370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50조 원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13%, 14%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게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서는 줄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런 백화점 소비, 사치형 소비, 내구재 소비.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못 가니까는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가구도 새로 샀고 뭐 가전도 다 바꾸고 저희 집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TV도 새로 사고 다 냉장고도 새로 샀는데 그렇게 돈이 쪼달리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소파도 새로 샀어요. 소파가 원래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이제 그런 소비가 해외로 이제 나간다고 하게 되면 국내 백화점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컨슈머 입장에서는 올해가 제일 좋고 올해가 지나면은 조금은 좀 오히려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2022년보다 2021년이 아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유통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업종이 다양한데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이런 업종들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유망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면세점이라고 봐야죠.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여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추이로 봐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은 2022년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뭔가 좀 가시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를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면세점 업체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은 뭐 좀 둘째치고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은 작년 내내 그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좀 들쭉날쭉했어요.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면 또 좀 줄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백화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실적의 어떤 개선폭 자체가 많이 좀 둔화될 수가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폭이 뭐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아요. 작년에 또 엄청나게 안 좋지도 않았거든요. 작년에 편의점이 안 좋았던 거는 집 주변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또 9시 이후에 그 다른 이런 식당 같은 데 못 가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술 같은 거 안주 같은 거 사가기도 하고 이래서 집 주변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특수 입지, 야구장, 축구장에 편의점 다 있잖아요. 학교, 병원,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원 주변 이런 데들이 그 학교를 온라인 수업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쪽에 그 편의점들이 되게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작년에 쭉 갔기 때문에 백화점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는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막 퍼포먼스가 좋은데 편의점은 꾸준하게 안 좋았다가 좀 꾸준하게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나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이제 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좀 중간에 끼어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편의점은 좋아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이제 투자 메리트 측면에서는 면세점으로 이제 서서히 더 이동하게 되는 거죠. 면세점은 실적의 개선폭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영업적자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났습니다만은 한 3000억 이상 또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점점 더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면세점이 좋아지게 되면 화장품이 자동으로 좋아져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면세점이 거의 또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면세점 채널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화장품은 또 덩달아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제일 좋고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지지만 화장품이나 면세점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좋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이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면세점하고 화장품 쪽에 관심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식품 온라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메인 온라인 유통 시장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제 쿠팡하고 이제 쓱닷컴은 서로